1980년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왜 이제야 특정이 됐을까요? 사회부 박호gun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소시효가 끝나도 이렇게 증거를 가끔씩 국과수에 보내서 확인을 해보는 게 관행입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요? 네, 지방경찰청에서 원래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사건을 추적을 해오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DNA가 이제 일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DNA 분석 기법은 1990년대 초에도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이번에 좀 기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좀 과감한 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DNA 기법, 분석 기법도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DNA 분석은 증거물의 겉부분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하는 이른바 비파괴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 실험은 파괴 실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DNA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증거물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할 수 없다.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경찰이 파괴 실험을 했는데 비교 가능한 유의미한 DNA 정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증거가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나왔거든요. 그리고 용의자 혈액형이 알려진 것과 달리 O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처제 살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O형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B형과는 다른데요. 경찰이 이번 사건의 4차, 5차, 9차, 그리고 10차 사건에서 나온 정액 등을 통해서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화성 사건 수사를 했던 전문가는 정확하게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체액이 묻을 수도 있고요. 땀 같은 것이 뒤섞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판단하고 있던 혈액형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DNA가 일치를 했다. 그러면 99.9%가 맞다고 하고요.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승분의 1.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형보다는 DNA 조사 결과가 훨씬 더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사형을 당할 뻔했다면서요. 그럼 범인을 못 밝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처제 살해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법원에서 성폭행 이후에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법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거기서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용의자가 사형이 됐더라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면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는 범인의 DNA 정보는 다 원래 없애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굳이 폐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폐기하는 그 규정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용의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안 했다. 증거가 이렇게 DNA 결과가 나왔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이 첫 그 대면 조사에서 이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경찰 관계자는 과학 수사와 또 가학 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위협이나 고문을 일컬어서 이제 가학 수사라고 하는데 뭐 피해자의 마음 같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좀 자백을 얻어내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걸 예상을 하고 경찰이 그런 말을 했는데 경찰이 앞으로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명확한 추가 증거물들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향후 조사를 위해서 경찰은 수사 주체인 경기남부경찰청 인근의 교도소로 그 용의자 이 씨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차피 처벌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 그 판단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화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졌다고 SNS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 10일인데 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 잡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을 순경을 단지 얼마 안 된 초급 경찰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는 우리 소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 10수년 전 보관해 두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 용의자랑 DNA가 일치한다. 같다. 조만간 뉴스 뜰 것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관련 경위를 알아보겠다 이런 답만했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옥에 티가 되겠네요. 네.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예언이 맞았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유영철이 2006년에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유영철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은 오래전에 교도소에 수감됐거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 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무섭습니다. 일종의 중독 증세라고 봤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그 전에 수감이 됐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영철의 관측이 맞았던 겁니다. 살인자는 살인자가 제일 잘한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